안녕하세요. 자,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선생님들께 공급해드리는 모든 연습 문제 하나에 이르기까지 대학교 수준이 모여서 함께 만든 문제를 출제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앞으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일반인이 아닌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오직 대학교 수준들만으로 구성된 출제 인력 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선생님들께서 다른 일반인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푼다. 오류 투성이, 넌 프로페셔널한 그런 문제들로 공부를 하신다면 시험장에 가서 그런 문제는 전혀 의미가 없을 겁니다. 내가 풀어본 문제하고 완전 다른 유형이 나오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그쵸? 선생님들이 공부하셨던 거와 전혀 다른 유형이 나와서 시험장에 가서 항상 멘붕 느끼시잖아요. 지선쌤과 함께 대학교 수준의 문제로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은 풀어봤던 문제 그대로 시험장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계속 적중 행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분석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들로 모든 문제를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자, 선생님들 대학 교수를 공채하는 과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굉장히 프로페셔널해요. 자, 나 교수 시켜주세요.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래 술 한잔 마시고 내가 너 교수 시켜줄게. 그렇게 해갖군요. 대학 감사에 걸려서 그 대학 문 닫습니다. 전부 감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명확한 규정이 있고 대학은 교육부 감사만 받는 게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원 감사 잘못 받으면 대학 문 닫아야 돼요. 그 대학이 쓰는 재정 이런 것들도 다 감사를 받지만 교수 공채 과정은 핫 이슈예요. 교수 공채가 잘못됐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교수 공채할 때 낸 서류 있잖아요. 그런 거 중간에 거짓인 게 밝혀지면 임용 취소입니다. 교수 생활하다가 쫓겨나야 돼요. 그리고 일단 교수를 공채할 때 교수는 반드시 공채에 의해서 뽑아야 합니다. 대학에 유아교육과에 연구실이 있는 교수들, 요즘에는 시간 강사 뽑을 때도, 시간 강사 모실 때도, 이제 정식적인 루트를 거치게 그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 강사나 겸임 교수, 이런, 석좌 교수, 이런 교수들은 약간의 융통성이 있어요. 규정이 훨씬 엄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방이 있는, 그쵸? 그리고 정년 트랙 교수를 뽑을 때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채 100일 전에, 공채 3개월쯤 전에 공식적인 어떤 인터넷 사이트 이런 데 반드시 공개 채용 공고를 내야 돼요. 학교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공채하는 사이트들 그런 데다가 전부 공개 경쟁 채용이라는 그런 공개 광고를 내야 됩니다. 올려야 돼요. 그거 전부 캡처해 놓고 증빙 자료로 다 붙여야지. 안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서 걸려가지고 그 대학 문 닫고 담당자들 전부 감옥 갑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력서에다 쓰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전부 증빙 다 붙여야 되고요. 어디서 학사, 석사, 박사를 받았는지, 박사 논문은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썼던 모든 논문들 리스트, 최근 논문 몇 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원본과 함께 내야 됩니다. 교수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SSCI급, 그죠? 영어로 된 그런 우리나라 아니고 미국에 낸 그런 논문들의 편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낸 논문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정해주는 논문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쭉 경력, 이런 것들 다 보고 1차 서류 심사를 합니다. 보통 1차 서류 심사는 학과 교수들이 모여서 해요. 학과장하고, 학과 교수들이 아니고 학과장하고, 교학처장이라든지 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서류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서류 심사를 해서 보통 한 5배수 정도, 3배수에서 5배수 정도, 보통 한 명 뽑죠. 그러니까 3명이나 5명 정도를 추려요. 지원하는 사람은 수백 명이 되죠. 그 중에서 3명 또는 5명을 추려요. 1차 서류 심사에서. 그 다음에 2차는 선생님들처럼 면접입니다. 근데 1차 서류 심사의 모든 증빙 서류는 교수 공채 서류에 제출하는 서류는 산더미 같이 많아요. 논문하고 이런 거 다 내야 되니까. 그동안 썼던 논문들 다 내야 되니까요. 그게 가짜다. 그러면 심각한 처벌 받습니다.
자, 그게 전부 진짜여야 하고요. 그리고 그걸 또 그만큼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다 심사하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이 사람들이 알죠. 그게 말이 됩니까? 가짜 내면은 뭐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되고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학교도 잘못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심사 있죠. 2차 심사는 재단 분들하고 이런 분들 다 같이 모인 데서 면접도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수업 실현하기도 해요. 선생님들처럼 강의, 영어 강의 이런 거 합니다. 자, 그런 걸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제가 대학 교수가 될 때는 그때는 재단에서 지인 심사까지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교수가 한번 공채되잖아요. 그럼 절대 못 잘라요. 자르는 거 너무 힘듭니다. 한솥밥 먹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교수 늙어서 정년 퇴임할 때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십 년을 같은 재단에서 일하는 그런 교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수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들어와서 이제 우리 재단을 다 완전 휘저어 놓는다면 그것도 가능해요. 보통 머리가 좋은 분들이 교수로 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엄중하게 심사하는데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지인 심사까지 했어요. 뭐냐 하면 무슨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지인한테 그동안 나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지인을 몇 사람 재단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 될 때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그죠? 제가 지금 교수로 어플라이한 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 부모 말고 다른 지인 중에서 20, 30년 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재단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자 없이 살았고, 그 다음에 양심적으로 살아왔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아왔다는 것을 여러 루트로 확인을 하고 최종 교수로 됐어요. 지금 다른 대학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의 심사는 다 거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수가 되고 나서도 업적 심사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수가 맨날 자고 이러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논문 써야 되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논문 쓰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활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큼 대학 교수 되기도 어렵고 대학 교수가 되고 나서도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쌓는 일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대학 교수진들만을 문제 출제 인력 풀로 초빙하는 겁니다. 뭐 겸임, 뭐 시간 강사, 뭐 전임 강사 안 뽑아요. 왜냐하면 벌써 살아온 게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문제를 대충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대학 교수진들만으로 구성된 출제 인력 풀들이 모여서 문제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을 뽑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에도 부교수급 이상만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전임 강사, 그죠? 시간 강사, 겸임 교수 안 됩니다. 안 돼요. 못 들어갑니다. 겸임 교수, 겸임 교수는 말 그대로 겸임, 겸직. 그냥 부수적으로 한 번씩 강의해 주는 거지 본업은 딴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초빙하는 대학 교수진이 만든 문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분야에서 목숨 걸고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출제한 문제라야 선생님들 시험하고 직결됩니다. 자,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100% 작은 연습 문제 하나까지 전부 대학 교수진이 출제한 문제를 공급해요. 왜? 우리는 분노하니까.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하고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을 풀면서 정말 죽도록 고생하고 계속 떨어지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니까. 그래서 지금 대학 교수진들이 맘먹고 저를 통해서 문제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노하니까. 너무 슬프니까. 왜 우리의 제자들이 속냐는 거죠. 자, 선생님들, 대학 교수진들 신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 이 세상에서 선생님들을 가장 아껴주시는 분 누구 계세요? 부모님 계시죠? 그죠? 남은 선생님들 그렇게 아껴주지 않아요. 세상 이치가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 다음으로 선생님들께 그래도 선생님들 생각하면서 조언해주고 선생님들 입장에서 바람막이가 돼주고 싶어 하는 분들은 선생님들의 스승들입니다. 저도 저를 길러주신 박사과정 지도교수님 계세요. 네. 가족이에요. 하나의 가족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다음에 임용고시 붙고 나면은 꼭 대학원 다니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그 가족, 따스함,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들의 스승들은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생각해요. 물론 부모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생각하고 진심 어린 조언들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 사랑으로 저희가 문제를 무한 공급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선생님들, 자꾸 공부한 것과 다른 문제가 나오는 거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공부한 거하고 전혀 다른 게 시험 문제에 매일 나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공부 우리가 밤새서 하잖아요. 시간이 남아서 돈이 남아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선생님들의 젊음을,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세요. 자, 그 아픈, 뼈 아픈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시고 돈 들여서 공부하시는데 왜 시험에 안 나올 거 공부하십니까? 자, 공부를 우리가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는 이유는 어떤 공부를 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공부한 거하고 딴 게 맨날 시험에 나오는데 왜 그런 헛수고를 반복하십니까? 자, 선생님들, 공부는 도박이 아니에요. 공부는 도박이 아닙니다. 정말 노력한 만큼 나오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게 바로 공부예요. 자, 시험이 우리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뭡니까? 공부한 만큼 성과가 납니다. 너무 공정해요. 저는 그게 너무 매력이었어요. 공부라는 것이. 자, 선생님들, 임용시험 공부예요. 운 아닙니다. 도박이나 운에 따라서 되는 거지. 공부가 왜 운에 따라서 됩니까? 공부는 열심히 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험은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붙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아교육이 지금 굉장한 급성장의 그런 급격한 발전의 그런 과정에 놓여 있어요. 옛날에는 유치원은 부잣집 애들만 가는 거였어요. 공교육기관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누구나 유아교육기관을 간다고 생각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이 시기에 유아교육 이론들도 유치원의 교육 프로그램들도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자꾸 바뀌는 내용들을 내는 건데 그 내용들을 얼른 숙지해서 선생님들께 알려드려야 하고 그것은 그렇게 막 힘든 일도 아니에요. 자, 저희 대학 교수진들은 선생님들께 진심 어린 사랑과 또 매일 속으시는 선생님들의 그런 현실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 최상급의 대학 교수진이 출제한 문제들을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공급합니다. 반드시 대학 교수진이 출제한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게 뭐야? 나 공부 안 한 데서 나왔어? 이런 멘붕은 없을 겁니다. 공부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그런 공부를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 언제나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깊은 눈물로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